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987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691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하락으로 현재 전환을 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 한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장중 한때 2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는 1990포인트보다 더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2000포인트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다시 매도세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간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물량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순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의 모습입니다. 현재 유가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3월 20일 산유국들의 동결회의가 있어야 했지만 그 회의가 다음 달 20일로 연기가 되면서 조금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유가 또한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산유량 동결회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역시 유가의 흐름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7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700포인트라고 하는 저항선에서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포인트 선은 몇 개월 동안의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600포인트와 700포인트, 600포인트를 저점으로 700포인트 선을 고점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700포인트 선을 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동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뚜렷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계속적으로 600포인트와 7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양 시장 모두 3월 말까지는 특별한 호재, 악재 없이 무난하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제가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추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추천드린 비아트론 48.6%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1.5%, 동훈 아나텍 22.8%, 넥스칩 26%, MK 트렌드 4.3%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9.5%, ENF 테크놀로지 10%, CKH-3%, 지난 추천드렸었던 하나손해보험 1.7% 강보합권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조금 AS 해야 될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비아트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제가 1차 목표가로 18,000, 매수가는 18,500원, 목표가를 22,000원, 또 조정을 해서 25,000원, 28,000원까지 제가 조정을 했고, 오늘 장중 3차 목표가인 28,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 현재 조금 밀려서 27,350원 정도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차 목표가 28,000원 어느 정도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3차 목표가 정도에서는 제가 사실 예상했던 밸류에이션상 적정 주가선이 28,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 28,000원에서 약
물량의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표가 올해 제시를 좀 해드린다고 하면 최대 33,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현재 목표가 밴드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비아트론의 올해 OLED 장비 매출에 대한 보수적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와 조금 상향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보았을 때 적정 주가가 대략 올해 기준으로 28,000원에서 33,000원까지 보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차적으로는 3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OLED 섹터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더 길게 바라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도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유비산업 리서치 보고서에서 OLED에 대한 산업 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 AM OLED 시장 규모가 약 15조 4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M OLED 시장, 패널 시장은 연평균 46%씩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중소형 위주의 패널에 OLED가 쓰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TV 시장인 대형 OLED까지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비아트론과 같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동훈아나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요 가격 밴드 구간에서 좀 조정을 하면 충분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가 12,000원에서 11,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그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12,000원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되고 있는 체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000원 밑으로 동훈아나텍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자사주 매입 등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로서 안정감 있게 가져가도 되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다시 고 12,000원 부분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동훈아나텍 사업군 중에서 듀얼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삼성과 LG 등 최신형 휴대폰, 플래그십 휴대폰이 나오면서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저께 발표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듀얼 카메라 그 모델에 대한 개발 완료가 되면서 올해 3분기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듀얼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을 동훈아나텍이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어떤 산업 모멘텀이 충분히 동훈아나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등 구간에서 현재 다행히도 반등을 해 주었고, 우리 목표 주가였던 12,500원을 이어서 15,000원, 향후 더 밸류에이션을 계산했을 때 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MK 트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 트렌드 차트를 좀 보시면 17,000원 정도 또는 16,800원, 17,000원 정도가 어떤 강한 저항선 라인이었지만 그 저항선 라인을 뚫어주면서 현재는 그 저항선 위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마이너스 2% 하락을 하면서 16,700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실제로 저항선을 적용했던 가격보다는 위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조정 구간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보이고, MK 트렌드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온 것이 현재 그 MBA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중국과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 MK 트렌드라는 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성장성이 되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8,500원 가격대가 조금
매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에서는 좀 당분간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500원 가격대,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그 위에 가격대는 사실은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8,500원 정도를 가뿐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까지는 조금 더 지금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포지션,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지금 횡보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뺏기기보다는 관망의 위치로 조금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조금 조정을 더 받아서 17,000대나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좀 늘리시고, 상승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져간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추천드린 하나손해보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주총회가 열렸고, 주주총회에서 현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을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2년의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어서 올해 사업을 이끌어갈 대표이사가 좀 강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긴 시간 좀 내다본다고 하면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종목에 대한 AS를 마치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칩스의 미디어란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2003년도 설립이 돼서 2013년도에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작년 8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반도체 IP 전문 업체로 특히 비디오 분야에 특화가 된 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이며 글로벌적으로도 한 3위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IR 현장이 있었는데 그 IR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고 동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적정 주가 대비 매우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추천을 드리려 합니다. 자,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크게 제가 3가지 정도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IP 시장의 아웃소싱 확대 정책으로 로열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점, 이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방 시장이 다각화되어 있고 고객사도 매우 다변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M&A 등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점, 이 점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사에 대한 소개를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의 주력 사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에 삽입될 수 있는 동영상 녹화와 재생에 대한 기능에 대한 기술을 주력 매출로 삼고 있는 회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를 하는 회사에 라이선스 매출을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로열티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시면 로열티 라이선스 매출이 약 46%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로열티 매출이 약 48%, 용역 매출이 약 6%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라이선스와 로열티의 매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 로열티 매출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칩셋 미디어에 조금 투자 포인트이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로열티 수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칩셋 미디어의 고객사는 약 8개 정도 회사였습니다. 로열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고객사가 8개가 있는데 현재 작년 말 기준 2015년을 보았을 때는 고객사가 25개로 늘어나면서 고객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로열티 매출에 대한 증가도 꾸준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약 2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2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증가된 배경에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른 산업군 같은 경우 반도체 시장의 산업군은 약 6%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IP 시장의 경우는 약 12%씩 반도체 시장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로열티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칩의 회사들이 점차 반도체 IP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 개발 기간이 2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개발 비용 또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한 고성능 및 고화질 IP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웃소싱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의 그 비디오 IP 적용 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1차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요 팹리스 업체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IP, 설계자산 기술을 라이선스 매출 또는 로열티에 대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 팹리스 업체들이 칩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칩을 생산을 한 이후에 그것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바일 분야냐,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냐, 산업용이냐, 자동차 분야라고 크게 산업 분야가 나눠질 수 있고, 그 15년도 적용 비중적인 분야를 보았을 때 모바일 비중이 약 23%, 홈 엔터테인먼트가 약 32%, 그 다음 산업용이 23%, 자동차용이 약 27% 정도의 매출 비중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칩셋 미디어의 신규 성장 동력, 설계자산 IP, 설계자산이 어디에 또 적용될 수 있느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사물 인터넷, 그 다음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과 같은 이런 신규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분야들에서 이 칩셋 미디어의 설계자산 기술이 다시 더 적용하게 되면은 동사 외형 성장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의 2016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144억 원, 영업이익 30억, 당기순이익은 약 40억 정도로 현재 동사의 주가 시가총액 519억으로 봤을 때 PER 약 1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현재 매우 좀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고, 라이선스 매출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칩을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되는 개당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비용이 아닌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 중에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은 이유들은 바로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많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수가 7,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목표가는 11,400원, 손절가 6,000원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이 칩셋 미디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매수가 제시해드린 부분은 현재 7,000원 정도 현재 가격대가 되고, 현재 지금 칩셋 미디어 주가가 7,34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에서 가격적인 전략을 매수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IR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3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는 조금 조정 구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제가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PER 1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와 좀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이 PER 한 2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PER 20배 정도라고 하면 칩셋 미디어 적정 주가는 11,4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제가
11,4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저가 라인은 6,000원 라인인데 6,000원 라인은 현재 상한가 가기 이전에 매물대가 모여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그 매물대보다 조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하락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저가 라인을 제가 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오늘부터 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일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종목 가져올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